과제,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집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데 집단이 바뀌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과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D에서의 인간관계는 전인격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CD는 접촉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니까 전인격적이니까 1차 집단이죠. 그러면 C는 당연히 2차 집단일 것이고 결합 의지에 따라서 A, B는 공동사회 아니면 이익사회죠. 그러니까 2차 집단은 모두 A, B 중에 B에 해당한다. 가까운 것은 B는 이익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사회가 되는 것이고 A는 공동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사회는 A고 이익사회는 B고 1차 집단은 D고 2차 집단은 C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모든 C는 B에 해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사회가 2차 집단을 포함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익사회는 뭐 가입 절차가 있다 그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입하고 그렇게 구성된 집단을 이익사회라고 한다.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사회들이 형성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죠. 그 뭐 1, 2차 집단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화 가는 과정에서 이런 2차 집단적 이해관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호환관계에 있으니까 1차 집단이면서 이익사회인 게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익사회인데 1차 집단적 특징을 가지는 것도 있으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사회인데 1차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전인격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회사란 말이죠.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서로 모였지만 가입 절차도 있고 이들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가족과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럼 이거 2차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C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죠. 그리고 근데 자꾸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집단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기준에 따라서 모든 집단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자꾸 섞지 마세요. 공동사회하고 2차 집단하고 분류해서 집어넣어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2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이 다양한 집단에 대한 개념들을 요다 끼워 넣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야기했죠. 갑을 관계는 1차 집단적 관계와 공동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댄스팀이 만들어졌잖아요. 댄스팀은 어쨌거나 2차적 관계다. 접촉 방식이 2차적이고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가입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익사회적 특성을 가진다라는 이야기, 가입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갑을 모두 여기 현재 네 집단에 구성되어 있죠. 네 집단인데 네 집단이면서도 소속감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지. 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소속감이 더 크잖아요. 근데 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소속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 이렇게 마지막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중거 집단의 차이도 있죠. 중거 집단의 차이도 있습니다. 갑 같은 경우에는 중거 집단이 프로댄스 팀이잖아요. 을 같은 경우에는 중거 집단이 갑과의 관계죠. 어떻게 보면 갑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댄스는 그냥 사교적인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 상황이 펼쳐졌고 여러분이 요거 잘 찾아냈고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을이 각각 이 접촉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이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결합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해 내는 것이 좋은지, 소속감에 따라서 혹은 중거 집단에 따라서 설명해 내는 것이 좋은지 각각 좀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거 집단을 제대로 좀 이해시켜 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1차 집단 공동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길 바라지 않는 을의 태도를 갑한테 이야기해주고, 갑이 이런 2차적 이익 집단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를 을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타협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소속감의 차이를 인정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중고 집단의 차이를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습니다.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과제는 요거가 또 들어와 버렸죠. 이제 이거 없이 집단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었죠. 땡스덤 주계정, 부계정. 주계정, 부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미래 입시방 이런 거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 사례.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거, 구독해가지고 뭐 거기서 막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단톡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SNS가 결부된 사례들이 되겠죠. 모두 집단이죠. 어쨌거나 뭐 집단이라고 가정합시다. 소속감이 있고 내 집단이고 이렇게 그 집단이라고 상호작용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정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잘 지적했죠, 여러분들. 부계정 같은 경우에는 1차적 관계, 공동사회적 관계. 이걸 이제 선을 긋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주계정은 주로 2차적 관계나 이익사회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주계정을 만들어 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대 입시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라고 했냐면 중고 집단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중고 집단이 미대니까 미대생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활동한다. 요것도 이제 중고 집단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명문대가 중고 집단이 되지 않습니까? 단톡방은 소속감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내 집단은 내 집단인데 내 집단에 있으면서도 외집단적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제외한 어떤 외집단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상황.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간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러면 이 SNS가 집단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요거를 명확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 이건 거죠. 그 전에 오프라인 관계만 있을 때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이 전면화되면서 이게 1차적 관계, 공동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리해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둘을 확실히 구분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좋은 지적이죠. 그리고 또 미래 입시방이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많으니까 이 SNS 통해 가지고 중고 집단을 쉽게 설정하고 쉽게 바꾸고 이러기가 쉬워졌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정보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다 보니까 중고 집단에 대한 탐색도 쉽고 중고 집단에 대한 변경도 쉽고 갈아타기도 쉽고 뭐 손절도 쉽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런 거는 이 주계정 부계정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손절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네. 그리고 이 소속감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소외감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 있으니까 2차적 관계에서 설정된 방이지 않습니까? 2차적 집단이라고 볼 수, 2차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익에 기반해 가지고 들어온 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 반에 소속돼 있으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내 집단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소속감이 옅어진다. 어떻게 보면 소속감이 옅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소속돼 있으나 그죠?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과연 나의 집단인가 아닌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요거 없이 집단이 운영되긴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집단을 집단의 집단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약화시키게 될 것인지 단계까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 1차 집단 공동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이게 좀 진화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관계라는 것이 가벼워지고 집단이라는 것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가입과 손절이 쉽고 가입과 탈퇴가 매우 자유롭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낄 틈도 없이 슉슉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 의견도 기억이 납니다.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또 AI잖아요. AI가 또 여기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AI와 나의 관계는 이웃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 어느새 AI와 1차 집단적 관계, 공동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